자,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네 번째,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원리 수학 2 111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극대와 극소를 배우기 이전에 극값이 뭔 줄 알아야 돼. 극값. 그러니까 극값을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극값이라는 건 뭐냐면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함수의 값이 증가해서 감소로 변하거나 또는 감소해서 증가로 변할 때 그때를 때의 값을 극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감소하잖아요. 그때 증가해서 감소로 넘어가는 때 그때 이 값을 극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알파였을 때 증가해서 감소로 변했다 라고 하면 이때 이 알파의 값이 극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f 알파가 극값인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죠. 왼쪽은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은 감소하고 있죠. 얘도 지금 극값인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감소했다가 증가했죠. 그때 이 감소해서 증가하는 상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상태, 그때를 우리가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얘도 극값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감소하는데 증가했잖아요. 감소해서 증가로 변할 때 그때의 그 값을 극값이라고 해요. 얘도 극값입니다.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고 극값은 별도예요. 우리가 보통 극값을 얘기를 할 때는 미분을 배운 다음에 극값을 배우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데는 미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극값이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 근데 극값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증가해서 감소로 변할 때, 감소해서 증가로 변할 때, 그 변할 때 그 순간을 극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지점에서도 극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점은 극값일까요? 여기서 멈췄어. 증가하다가 멈췄어. 그리고 다시 증가했어. 이런 데가 극값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극값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극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되겠지? 좋았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다 극값인데, 이런 데가 다 극값인데, 우리가 이렇게 증가해서 감소로 변하는 애들 있죠?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이런 부분들. 극대값이라고. 그러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극소값이라고 해요. 극소값이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 간단하죠? 극값은 뭐다? 미분 가능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때 이거나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때를 극값이라고 합니다. 미분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일단 그걸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극대값, 아래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함수 그래프는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증가 감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지? 맞아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려면 그러면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찾을 수 있을 때 어떻게 찾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어떻게 따졌어? 순간 변화로 따졌잖아.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 뭐야? 순간 변화율이 0보다 클 때. 함수가 감소하고 있을 때 어떻게 찾았어요? 순간 변화율이 0보다 작을 때. 찾았죠.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상태를 알아내려면 순간 변화율을 이용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극대와 극소는 순간 변화율과 관련이 있다 없다. 사실 미분하고 관련이 없지만은 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져야 되는 거니까 순간 변화율을 이용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야. 이해되지? 그치? 자, 다시. 극대값, 극소값, 즉 극값은 미분이 된다 안 된다 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지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뉘앙스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미분하고 관련이 없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극값에서. 근데 함수의 증가 감소를 알려면 뭘 이용하는 게 편하다? 순간 변화율을 이용하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함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보통의 경우는 뭐죠? 미분 가능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의 경우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다고? 미분 가능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너가 미분 가능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까? 없겠죠. 아래로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까? 없어요. 이런 데는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완만한 곡선을 그릴 거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분이 가능한 함수 그래프들은 그 값을 찾을 때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한 거야. 왜? 그 값들은 당연히 증가에서 감소에서 증가로 넘어가기 전에 값이어야 되는 거니까 순간 변화율이 0일 때일 거거든.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증가해서 감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잖아. 멈췄다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그 값이 그 값인 거예요. 맞아, 틀려. 근데 아까처럼 선생님이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어. 이때도 순간 변화율이 0인 건 맞아. 근데 여기서 다시 증가해버리면 얘는 그 값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순간 변화율이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증가 감소를 따져야 되는 거야,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 0이 될 때 왼쪽도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도 증가하고 있다면 얘는 그 값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그 값을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그 값을 찾을 때 순간 변화율이 0인 지점을 이용하면 편하다. 이건 편한 거지 순간 변화율이 0이라고 해서 다 그 값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순간 변화율이 0인 지점을 찾는다. 두 번째 스텝, 그 값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 순간 변화율이 0일 때의 기준을 두고 좌우의 값을 비교해보면 알아요. 이해되죠? 이해돼요? 좌우의 값을 비교해서 너 0보다 크고 너 0보다 작아. 아, 증가하고 있었네? 감소하고 있었네. 너 그 값 맞아. 이런 식으로 따지라는 거야. 이럴 때는 우리가 왼쪽 순간 변화율은 감소하고 있었을 거니까 음수. 얘는 증가하고 있었을 거니까 양수. 맞네?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그 값 맞네? 이런 식으로 따지라는 거야. 간단하지? 어떤 함수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그렇게 확인하지. 그러면 만약에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이런 지점들을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체크해 가야 돼요. 미분이 불가능한.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거는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 존재하는, 즉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을 일단 먼저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특수한 경우로 치부하는 겁니다. 근데 특수한 경우는 반드시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매번 미분 가능한 것만 따지다 보니까 나중에 까먹어. 그 값이 미분 가능한 순간 변화율이 0인 지점에서만 그 값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까먹어 버리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극값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네. 이해돼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어져 있어요? 설명되어져 있지 않아요? 충분히 설명되어져 있지 않죠. 극값을 뭐라고 부르냐? 극대와 극소를 합쳐서 극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버렸잖아. 그렇잖아요. 자, 극값의 내용이 선생님의 설명과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사실 설명이 너무 부족해.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혼란을 느끼지. 그리고 나서 밑에도 뭐라고 했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너는 순간 변화율이 0이야. 이렇게 이제 또 반대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순서가 굉장히 잘못돼 있거나 뒤죽박죽돼 있거나 또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래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교재만 가지고 공부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준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기준으로 첫 번째 극값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레벨은 뭐다? 미분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너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면 뭘 이용하면? 순간 변화율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좌우, 왼쪽, 작은 값과 오른쪽 값, 큰 값의 순간 변화율을 비교해보면 알아요.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극값은 증가해서 감소, 감소해서 증가로 변할 때, 그 변할 때의 값이 극값입니다. 알아들었지? 근데 만약에 미분이 안 돼. 너 미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그래프를 다 추론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실전에서 한번 확인해보자. 수능에는 출제됩니다. 그래프 그려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태를 주고 함수식을 주고 극값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문제 나와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교재에서는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만 나올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114페이지. 필수에게 14번 볼게요. 자, 우리는 극값 찾을 때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지 안 되는 함수인지 찾으라고 했어요. 필수에게 14번에 1번. 3차 함수죠.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다항함수는 다 미분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다항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3차 함수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극값을 찾으려고 하면 이제 뭘 찾으러 가는 거죠? 순간 변화율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x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이 0이라는 거는 일단 멈춰 있다는 얘기니까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순간 변화를 찾아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죠? fx가 미분법 다 할 줄 알죠? x 세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였으니까 너의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 도함수가 순간 변화율인데 이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x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0이 될 때 x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으로 양변을 나누고 분해를 하면 분해가 되니까 분해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일단 순간 변화율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 왼쪽을 우리가 따지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아무거나 한번 따져보면 마이너스 2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따져보면 0 따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따지지만 어차피 사이에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거만 바로 따져. 알았지? 그럼 몇 따질 거야? 4 정도로 따져보자. 점수가 계산하기 편할 거야. 그러면 x에다가 대입해봐야 돼요? f 프라임 x에 대입해봐야 돼요? 증가 방법까지. 당연히 순간 변화를 대입해야지. 증가인지 감소인지 확인해야 되잖아. 이게 극값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따져야 되는 거란 말이야.
증가 감소는 순간 변화율로 확인하는 거예요. 함수 값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야. 함수 값이 3이라고 해서 그게 증가하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너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따라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건 도함수에 대입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율을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9니까 양수의 값을 갖죠? 일단 양수 음수만 따져봐. 그러면 얘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 멈춰 있는데 그 왼쪽에서는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증가하다가 멈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0을 한번 대입해 보자. 0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9 나오죠. 그러니까 음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감소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마이너스 1 오른쪽은 감소하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다시 멈춰야 돼? 3이 될 때 다시 멈췄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4일 때는 어떻게 되라고 그러면 4 또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16에다 3 곱하니까 4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9. 플러스 값을 갖죠? 그러면 너도 양수의 값을 갖으니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순간 변화율이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어.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죠? 극대. 얘는 뭐죠? 극소. 알겠지? 자, 이제 풀로 얘기하자. x는 마이너스 1, 1대 극 대값 얼마? 이거 얘기했지. 함수값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순간변화에 대입하면 안 돼, 이거. 이거는 함수값인 겁니다. 따라서 원래 함수식에 대입을 해야 돼요. 이해는 되죠? 그래서 극대값 얼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3일 때 얼마? 뭐? 극 속값 얼마?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 알았지? 일단은 어떻게 풀었어? 너 미분 가능한 함수네? 도함수 이용하자. 도함수가 0인 지점에서 멈춰 있을 거예요. 그 기준점 찾고 너 왼쪽에서 증가하고 있어? 너 오른쪽에서 증가하고 있어? 이런 거 따져보자는 얘기야. 왼쪽에 있는 값의 순간 변화율을 보면 가장 쉬운 값으로 정수를 대입해 본 거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았죠?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알았죠?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중 일이긴 하지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 없다? 있잖아. 극값 다 찾았으니까. 극값 찾았으니까 다 그릴 수 있는 거야. 좌표 평면상에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찍을 수 있는 거니까. 맞아, 틀려? 좌표 평면상에 이 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지. 그러면 필수에 대해 14번에 2번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풀이를 한번 비교해보자. 자, 풀이 비교해보자. 풀이에는 증감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했던 방법이랑 비슷하긴 하죠. 마이너스 순간 변화율이 0인 지점 찾았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의 값을 비교해서 증감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저걸 찾았는데 증감표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했죠? 그래프로 바로 그려버렸죠. 증가하고 있는 상태, 멈춰 있는 상태, 감소하고 있는 상태, 멈춰 있는 상태, 증가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그래프를 그냥 그려버렸다. 여러분도 어떻게 해라? 그냥 그려라. 증감표도 물론 좋지만 증감표 만들기 전에 어차피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함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쪽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증감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함수를 배우는 목적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고 다음 함수 3차 이상의 다음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반드시 미분을 할 수 있어요.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도함수를 이용해야지만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좋습니다. 필수에 이제 15번 볼게요. 자,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도 다음 함수니까 당연히 미분이 되는 거야. 선생님 얘기했잖아. 극값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미분이 되면 포함수 이용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도 4차 함수 fx 4차 함수가 뭐죠?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이죠? 도함수 이용하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럼 너 도함수는 f'x는 3차겠죠, 당연히. 4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자, 너 0일 때 찾고 싶죠? 방정식처럼 풀면 되는 거야, 이제. 이건 방정식처럼 풀면 되는 거야. 4로 다 나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자, 우리가 분해할 때 3차 이상의 식을 분해할 때는 1차와 2차의 꼴로 분해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1차를 찾을 때 x에 어떤 수를 대입하면 0이 될까를 먼저 쉽게 추론을 해야 돼. 추론하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줬죠. 상수항을 보면 돼요. 상수항이 2라는 것은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1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1이고 여기가 2였다면 얘가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나 x 마이너스 1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될 수도 있고 x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먼저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지 보면 0 되죠. 그 얘기는 뭐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다. 누가 가르쳐줬다? 선생님이 가르쳐줬다. 그러면 2차는 어떻게 맞춰요? 이러면 진짜 힘든 거죠. 자,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x랑 x 제곱이랑 곱했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1과 몇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1차항이 뭔지 모르니까 이것만 ax 처리한다. 그리고 전개해서 1차항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용해도 되고 2차항이 0인 걸 이용해도 처리가 안 됩니다. 2차항이 없으면 0입니다. 그럼 선생님 2차항 한번 찾아볼게요. 1 곱하면 2차항이죠? 1 곱하면 2차항이죠? 얘네 둘이 더하면 0 돼야 되는 건가요? 없으니까. 따라서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이랑 더해서 0이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찾을 수 있어요. 벌써 찾았잖아. 됐지? 그러면 또 이게 2차니까 또 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보는 거야 이제. 2차의 분해는 몇 차와 몇 차의 곱으로? 원래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그럼 여기서 또 x, x이고 얘는 1, 2밖에 없잖아. 가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5 플러스 2 되죠? 그게 됐잖아요. 그쵸? 그럼 방정식의 세분 다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근이 나왔다는 거야. 중근. 그러니까 얘는 한 번만 돼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2가 있고 너 사이에 있는 수 0이 있고 너 3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네.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을 어디서 대입해야 된다고? 증가 감소를 따지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면 안 돼. 이거는 함수 값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증가 감소는 도함수에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 볼 거예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따질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도를 안 바꿨으니까. 네, 일단 원칙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8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24 마이너스 8.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음수 나왔죠. 음수 나왔다는 것은 감소하고 있었다는 거야. 자, 보자 이제. 너 감소하고 있었어. 근데 언제 멈췄어? 마이너스 1에서 멈춰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멈춰 있었던 거야.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0. 이 사이에 있는 숫자 0이 대표적인 거니까 제일 쉬운 값인 거 0을 대입해 보세요. 음수 나왔죠? 그럼 얘가 음수 나왔다는 건 얘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감소. 그럼 여기서 멈췄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내려간 거야. 그리고 2에서 다시 멈춘 거야. 지금. 여기서 멈춘 거야.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다음에 x가 3일 때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따져보자. x가 3이면 3의 세제곱이 27. 27에 4 곱하면 얼마예요? 108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3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8. 양수 나왔죠? 그 얘기는 뭐죠? 증가했다는 거야. 그럼 너는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증가하게. 그럼 찾았다. 그 값인가요? 아니죠. 감소했다 감소했는데 그 값이 될 리가 없잖아. 그 값인가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4차 함수는 그 값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극소값이다, 극대값이다. 극소값이다. 이런 얘기지. 자, 증감표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은 어차피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를 그려버린 겁니다.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래프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거야, 지금.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증감표 만들고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래프 그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되겠죠? 네, 좋습니다. 116페이지 필수의 제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마찬가지야. 야, 너 다항함수야? 다항함수지, 3차 함수니까. 네. 미분 가능해? 그러면 그 값은 언제 만들어져? 순간 변화율이 0일 때 만들어져. 알았잖아, 우리가. 다 순간 변화율이 0이라고 해서 다 그 값이야? 그건 아니야. 하지만 순간 변화율이 0인 지점에서 그 값이 만들어지는 건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3차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x가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갖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항함수야. 미분 돼? 그럼 극대극소 이런 거 극값은 언제 만들어져? 순간 변화율이 0일 때. 이게 뭐야? x가 2일 때 순간 변화율이 0 됐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f'2는 0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극소값은 함수값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순간 변화율 값이라고 그랬어요? 함수값이라고 했잖아. 극소값, 극대값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 x가 2일 때 마이너스 21이 되는 x가 2일 때 마이너스 21이 되는 이 값은 함수값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2가 마이너스 21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두 정보를 이용하면 a, b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왜 이렇게 풀었다? 다항함수니까. 미분이 되니까. 미분되는 함수는 순간 변화율이 0일 때 그 값이 만들어진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 0이 아니면 그 값 자체가 안 돼. 알겠어요?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는 순간 변화율이 0일 때 그 값이 만들어져. 근데 순간 변화율 0이라고 해서 다 그 값인 건 아니라고 그랬어. 하지만 그 값이 됐다면, 그 값이라고 말했다면 당연히 순간 변화율이 0이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수의 16번과 그 필수의 16번의 1, 2번 문제 다 동일한 문제잖아요. 그죠? x는 1과 x는 3에서 그 값을 가졌어 라고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f'1이 0이고 f'3도 0이야. 이런 말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극소값, 극대값은 함수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언제 극대가 되고 언제 극소가 되는지 맞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일 때 극소였을지 3일 때 극소였을지를 맞추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렇지. 그걸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3차 다항식을 미분하면 몇 차 다항식 돼요? 2차 되겠죠. 됐어요? 잘 보세요. 이거는 자,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이 도함수가 2차 식을 갖는 2차 함수였다면 만약에 최고차항이 이제 플러스에서 아래로 몰렸겠다고 치자. 그랬을 때 만약에 0이 되는 값이 두 번 나왔어. 어디서? 알파와 베타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이 알파보다 작은 x 값에서는 함수 값이 양수죠. 얘기는 순간 변화율이 플러스란 얘기야. 순간 변화율이 플러스란 얘기인 거예요.
거야. 양수니까. 값이 플러스였으니까. 이 그래프가 감소할 때 이 말 하면 안 돼. 우린 값을 보는 거야. 그럼 얘가 플러스였다는 건 뭘 의미해?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알파일 때 0이 돼. 순간 변화에 0이 했으니까 알파일 때 0이 됐으니까 그 전에는 증가하고 있다가 0이 된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서는 값이 음수죠. 감소해야 되는 거야. 감소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0이 될 때까지. 순간 변화율이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 감소해요. 그리고 베타보다 클 때 다시 플러스 값을 갖죠. 이게 뭐야? 변화율이 플러스니까 증가해야 되죠. 이런 3차 함수가. 이해돼?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x3제곱이에요. 보세요. 최고차항 보세요. 그럼 얘의 도함수는 당연히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3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란 말이야.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무조건 아래로 몰려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1하고 3에서 두 번 멈춘 거예요. 지금. 1과 3에서 두 번 이렇게 멈춘 거예요. 지금. 그럼 너가 그때고 너 무슨데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여기까지 완성시키는 게 사실은 궁극의 목표점이야. 목표점. 이 부분까지 완성을 시키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미리 말해주는 거지. 미리 말해주는 거야. 조금씩 연습하라고. 물론 나중에 가면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충이라도 추론해라 이 말인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해봐. 그럼 여기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1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러면 x가 3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였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f'1과 f'3 모두 0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 얘기인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래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프까지 생각하고. 알았죠? 네, 좋습니다. 필수에 이제 17번 갈게요. 자, 그래프 그려져 있죠? 네. 극대 못 찾겠어요? 찾죠? 극소 못 찾겠어요? 찾죠?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넘어갈게요. 아니다. 쏘리. 이거는 fx의 그래프가 아니구나. 선생님이 지금 잘못 봤어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알 수 있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제 잘 봐.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대충 그릴게요. 알아들을 정도로만.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게 지금 이 함수가 fx가 아니라 f'x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 도함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순간 변화율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 이렇게. 이런 데가 0이 된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 네. 자, 그럼 여기서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찾으면 몇 번 0이 됐어요? 네 번 0이 됐어요. 그러면 이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그 4개의 기점을 기준으로 음수냐 양수냐 따져야 되는 거야. 증가 감소를 따질 거니까. 자,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지, 음수. 0보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라는 얘기잖아. 지금 다시 얘기한다.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도함수예요. 순간 변화율이 0인 지점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순간 변화율 왼쪽하고 오른쪽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따져야지 증가 감소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아래쪽에 그 값이 존재한다는 건 음수라는 얘기예요. 얘가 증가하고 싶을 때가 아니야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야. 순간 변화율의 값이 음수냐 양수냐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음수했다는 건 감소했다는 얘기잖아. 너 감소하고 있었어. 여기서 멈춘 거야. 근데 다시 음수야. 맞아 틀려? 맞지? 다시 음수니까 또 감소해야 돼.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기까지. 또 감소했어. 여기까지. 다시 멈췄어. 그 다음에 양수로 돌았으니까 증가해야 되지. 언제까지? 멈출 때까지. 계속 증가해야 돼. 증가했지? 멈췄지? 그 다음에 다시 양수잖아. 그럼 다시 또 증가해야 되는 얘기야. 언제까지? 여기 이 지점까지 증가하고 있어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음소로 돌았으니까 감소지. 이해돼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그려진다는 거예요. 증가 감소만 따질 거니까. 그럼 여기서 그 값은 너, 그죠? 극소값. 또 너, 극대값. 두 번만 그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큰일 날 뻔했네. 이 문제 엄청 중요한 문제. 쉽다 그러면 넘어갈 뻔했네. 알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네 번째 파트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이론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 안 연결되어 있다? 엄청나게 심각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왜? 드디어 다음 시간에 배울 게 그래프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리 그래프를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도 수고들 많았어요.